당신과 목표 사이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면 곧바로 이 문제는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목표를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문제밖에 없다. 목표는 당신 시야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 회의와 두려움이 생긴다. 이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 물론 그들과 새 목표 사이에도 언젠가는 문제가 끼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제 반대로 당신이 작은 목표 대신 아주 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표를 향한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을 왜 하는지, 목표하는 바를 놓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큰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가능성을 감지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가능성에만 주목한다. 그러므로 큰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한다. 커다란 부를 쌓은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큰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다. 어떤 문제든 그것은 항상 목표와 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장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목표가 더 컸더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CNN 창시자인 테드 터너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본 원칙을 배웠다고 한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룰 수 없을 만한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TV 방송사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봐라. 테드 터너는 이렇게 말한다.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은 내 목표에 비하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는 문제로 인해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숲속을 지나는데 가파른 벼랑을 만났다고 하자. 벼랑 한 5m 아래 지폐 몇 장이 빠져나와 있는 지갑이 떨어진 게 보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벼랑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다. 다행히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일보 직전 나무 넝쿨을 잡는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아마도 당신은 다칠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벼랑 아래에 있는 것이 돈지갑이 아니라 어린 소녀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리를 다친 소녀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엉엉 울고 있다. 이때 당신 머릿속엔 조금 전과 다른 생각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까 말까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 다친 아이를 저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새로운 질문만 앞에 있을 뿐이다. 아이를 구하는 것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알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절벽을 오르겠다. 너희들은 내가 정상에 오른 모습이나 벼랑 아래 떨어져 죽은 모습 둘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라고 모두 철통 같은 원칙에 따라 모범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느냐 아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자신만의 꿈의 앨범을 만들어 그것을 항상 펼쳐봐라.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그려봐라. 석 달 정도만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봐라.
그러면 자신의 잠재의식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면 당신은 무척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러므로 당신은 무조건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인 자신의 의무로 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공표한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평생 당신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말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윈스턴 처칠이 말년에 고향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것은 곧 영국 전체의 화제가 되었고, 이 위대하고 유명한 영국인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가 역사에 남을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신의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전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대학 대강당에 빽빽히 들어찼고 모두 이 위대한 인물의 힘 있는 연설을 숨죽여 기다렸다. 마침내 처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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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 앉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서서히 사람들은 처칠의 연설이 정말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이상 중요한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인생 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을 짧게 하고 싶었다면 그냥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절대로를 4번이나 반복했을까? 그것은 처칠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그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포기할 이유를 찾긴 쉽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언젠가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언가의 한계를 부여하면 그 한계도 언젠가는 당신을 제한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한계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그 에너지를 다른 유용한 곳에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독일 비행기들이 런던을 폭격할 때 처칠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했다. 그들은 처칠을 둘러싸고 말했다. 폭탄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영국인 4명이 죽어나가는 걸 모르십니까? 항복하십시오. 어차피 독일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고한 인명이 지금 의미 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 고집에 대한 대가를 국민들이 처참하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날 밤 처칠은 독일 폭격기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쳤다고 한다.